영권이요. 머리를 갖다 대야죠.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지난 4일 카타르 도하 아레글라 훈련장에서 몸풀기를 위한 공 뺏기를 하다가 주전 수비수 김영권에게 핀잔을 주자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2연속 연장전 여파 탓인지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손흥민 한마디에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상 훈련보다는 회복 훈련 위주였습니다. 호주전 주전 11명과 교체 출전한 이재성은 회복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7일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23위인 한국의 객관적 전력은 요르단보다 한 수위인데요.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도 승리 확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약 70%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방심은 금물이지만 이렇다 보니 일단 4강전 한국 최대 목표는 연장전 차단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 호주와 8강전 모두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넣어 좀비 축구라는 훈장도 달았으나 A매치 122경기를 뛴 손흥민도 2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른 건 선수 생활 동안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만큼 피로가 많이 쌓였습니다. 한국이 결승에 오르면 마주칠 이란이나 카타르 모두 만만찮은 팀입니다. 결승전은 4강전 4일 뒤에 열립니다. 체력을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요르단이 쉽게 넘을 수 있는 상대는 아닌데요. 이미 조별리그 2차전에서 고전 끝에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나마도 계속 뒤지다 후반 추가 시간 자책골을 유도한 덕분이었습니다. 요르단 역습에 수비가 허둥지둥됐습니다. 웅크리고 있다가 틈이 보인다 싶으면 측면을 파고들어 빠르게 공격하는 요르단 전술에 애를 먹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역습에 대한 뚜렷한 파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공을 잡자마자 수비수 2~3명이 달려드는 바람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서력을 노리는데요. 한국은 지난 요르단전에선 부상으로 황희찬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선발로 나설 전망이라 공격진 중량감은 사뭇 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김민재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정승현이 얼마나 공백을 메워줄지가 변수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감독은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알다시피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에 2골을 내줬다. 그들은 정말 잘했다. 우리는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많은 드라마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얻었다. 이제 자신감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아무타 감독은 지난 조별리그에서 한국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수비에서 한국의 공격진을 개인적으로 막아내긴 쉽지 않다. 우리는 지역 방어를 해야 한다. 한국처럼 공격이 위협적인 그런 팀을 상대하는데 자신 있다. 공간을 잘 막아야 한다. 우린 한국 선수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피력했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역습을 하고 윙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이변을 노릴 것이다. 팀으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이변을 다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손흥민, 이강인이 있는 공격진을 지역 방어로 막아내고 이변을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감독이 참 귀여웠는데요. 실제 요르단은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이번 4강전에서도 절대 방심 없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승부를 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이강인의 황금 왼발이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팬들은 무엇보다도 조규성이 최전방에 선발로 나올까 무척이나 노심초사인 상황인데요. 사우디전에서 영웅이 되었으나 호주전에서 다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실망을 줬습니다. 제공권이나 몸싸움이 전혀 안 되었고 그렇다고 공격 전개에 관여하는 패스나 드리블 등도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조커로 한 방이 필요할 때 그나마 사용하는 것이 낫고 선발은 정말 아니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호주전에서 양현준의 활약이 돋보였기에 이제 슈퍼조커는 양현준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마지막 아시안컵 득점왕이었던 구자철은 5골을 넣어 대회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3 카타르 대회에서는 아이맨 후세인이 6골로 득점 단독 선두입니다. 하지만 후세인이 속한 이라크는 16강에서 탈락하며 더는 골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 2위는 4골을 넣은 우에다 아야세와 아크람 아피프입니다. 우에다 역시 탈락해 아피프만이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3골로 공동 4위에 오른 그룹에는 생존자가 많습니다.
탈락한 팔레스타인의 오데이 다바를 제외하고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와 한국의 손흥민, 이강인이 4강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아피프, 타레미와 경쟁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록한 골만큼 더 넣어야 하지만 득점왕 등극이 마냥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득점왕은 득점이 동률이 됐을 경우 도움수로 순위를 나눕니다. 후세인은 득점은 6골이지만 도움이 없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3골만 더 기록하면 득점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박스안 슈팅, 중거리 슈팅 등 필드골을 넣을 능력뿐 아니라 프리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전에 이기면 결승까지 치를 수 있는 만큼 기회도 적지 않다는 평가인데요. 이강인의 기회 창출 키패스는 아시안컵 전체 1위인 상황입니다. 도움수도 더 나와야 하고 득점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준결승, 결승에서 3골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서 다시금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프랑스 공영통신 매체 AFP는 이강인이 클린스만호의 핵심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매체는 클린스만호의 핵심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주장 손흥민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공함으로 한국의 우승을 이끌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실제 국내 매체가 보도한 현재 통계를 살펴보면 클린스만호에서 공격 포인트, 세트피스 득점 관여율, 기전 패스, 동점골, 결승골 부분 모두 1위입니다. 또한 공격 포인트, 평점, 빅찬스 생성 패스,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드리블 성공 등 모두 1위로 명실상부한 클린스만호의 핵심인 상황입니다. 클린스만호를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 4강으로 견인한 이강인이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FC는 5일 이강인이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다면서 그는 이번 대회에서 17번의 기회를 창출했고 특히 골로 연결될 수 있는 6번의 빅찬스를 만들었다. 이는 이번 대회에서 참가 선수 중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이 한 외국 언론에 의해 공개되며 축구 팬들이 충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축구 팬들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비판하는 축구 팬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카타르 매체 알카스는 12일 SNS를 통해 아시안컵에 출전한 24개국 감독들의 연봉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를 지휘하는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무려 2,200만 달러 약 289억 원의 연봉을 받아 단연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은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을 받아 2위입니다. 공교롭게 3위가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전 감독인데요. 현재 190만 달러 약 25억 원을 받는 벤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재직했습니다. 벤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이끌어 능력을 인정받고도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벤투와 계약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축구협회는 석연치 않은 과정 끝에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구협회가 검증된 지도자를 놔두고 더 비싼 가격에 클린스만을 앉힌 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